엄마, 저한테 집 한 채 사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 건 정말 불편해요. 저한테 집 하나 사주세요. 이 놀라운 말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30대 중반을 넘긴 딸이 여전히 엄마에게 의존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서 씨에게 이 요구는 충격적인 한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기심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요구일 뿐일까요? 자식 걱정으로 늘 가슴 아파하는 한 어머니. 서 씨의 이야기는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이 그들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서 씨는 고된 삶을 살아온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 씨는 성실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일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녀는 늘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 고된 세월 속에서도 두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품고 세 딸을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큰 기대.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서 씨는 항상 자식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첫째 딸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녀는 값비싼 수업을 들게 하고 도구를 사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딸이 상을 받을 때마다 서 씨의 자부심은 커져갔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딸이 대학 교수가 되기를 꿈꿨지만 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좌절감 속에서 딸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비용이 상당히 비쌌음에도 서 씨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은 그녀가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마친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7년 동안 서 씨는 첫째 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딸의 학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딸은 이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은 귀국한 뒤에도 가정에 기여하지 않고 직업도 구하지 않은 채 모든 것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학원 개설을 지원받지 못하자 그녀는 이번에는 전시회를 열기 위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서 씨는 병든 남편을 돌보는 동시에 큰딸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며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딸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서 씨의 이야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었을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립과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자식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서 씨는 스스로 묻습니다. 왜 자신의 딸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자식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했던 지난 날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떠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노력이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 그녀가 가장 많은 기대를 걸었던 큰딸은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과 요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끝없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때 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고 평범하게 키웠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 의문은 남편을 잃은 뒤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인생에 있어 늘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단지 한 명의 배우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큰딸의 냉담한 태도와도 맞서야 했습니다. 큰딸은 엄마의 슬픔을 나누기보다는 전시회 개최,
학원 개설. 심지어는 독립적인 집 구매 같은 이기적인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큰딸과 서씨의 관계는 끝없는 갈등으로 변해갔고, 이는 두 동생들에게도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던 두 딸은 결국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이미 가족의 돈을 다 써놓고 지금 와서 또 요구하는 거야? 언니는 우리가 없는 줄 알아? 그들의 격렬한 말은 가족의 분위기를 점점 더 악화시켰고, 가족 모임은 화합이 아닌 갈등의 장이 되었습니다. 두 동생은 언니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언니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모든 기회를 가졌잖아. 유학하고 싶다니까 엄마가 보내줬고, 돈이 필요하다니까 계속 보내줬잖아. 그런데 언니는 뭘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요구를 해? 부끄럽지도 않아? 두 동생은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장학금을 받으려 애썼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모든 혜택을 누리는 동안 자신들은 부족한 형편을 감내하며 언니가 유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희생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편 서씨는 큰딸을 두둔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언니도 많은 실패를 겪었어. 언니도 정말 힘들었단다. 이제 그만 언니를 탓해라. 그러나 이 말은 두 동생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엄마는 항상 언니 편만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엄마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걱정하는 거예요? 두 동생은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한 번도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이런 갈등으로 가득 찬 가족과는 더 이상 관련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작은 딸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씨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엄마에게 의존하며 불만만 가득했고, 한때 사려 깊고 효도하던 두 작은 딸마저 이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서씨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과거 자신이 내렸던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들이 지금의 비극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희생은 끝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안에 균형과 이성이 없다면 그 사랑이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서씨의 이야기는 책임, 사랑, 그리고 지나친 기대가 가져올 수 있는 대가에 대한 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악순환.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큰딸은 여전히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대가 넘었음에도 그녀는 자립할 의지도 안정적인 수입도 없이 계속 엄마에게 기대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이런 상황을 무력감 속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은 매일 그녀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집을 떠난 두 작은 딸은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으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서씨를 집에 초대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서씨는 두 딸과 손자들을 그리워하며 종종 먼저 연락을 하고 선물과 심지어 돈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초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차가운 집에는 그녀와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의존만 하는 큰딸만 남아 있었습니다. 큰딸은 자신의 우울증을 핑계로 어머니의 충고를 피하며 모든 문제를 엄마와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서씨는 자신이 만든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지막 결단. 더 이상 희생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은 서씨는 마침내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큰딸을 위해 학원을 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큰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 서씨는 큰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줬어.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해. 더 이상 엄마가 돈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해. 큰딸은 집을 떠났고 서씨는 다시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만약 이대로 계속했다면 그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아 서씨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큰딸에게 걸었던 지나친 기대와 두 작은 딸에게 강요했던 희생이 그녀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서씨는 자신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작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씨는 두 작은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너희 언니에게만 쏟아붓느라 너희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처음에는 놀란 두 딸이었지만 곧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도 엄마를 사랑해요. 단지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엄마가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자 서씨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활기차고 즐거운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랑을 골고루 나눴다면 아마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음을 서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현재에 집중하며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두 작은 딸이 여전히 그녀를 받아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씨의 삶은 많은 후회가 남아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공평함이 필요하며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성찰. 서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평생 희생한 큰딸은 감사할 줄 모르고 덜 사랑받은 두 딸은 훌륭하게 자립하며 성공했을까? 이제 그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두 자식들의 효심, 사랑스러운 손자들, 그리고 수많은 변화를 겪고 난 뒤에도 다시 따뜻함을 되찾은 가정을 통해 위로를 찾았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녀는 큰딸을 유학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씨는 깨달았습니다. 한 자녀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며 노력하는 의지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씨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노력 없이 받는 아이들은 노력의 가치를 모른다.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안 되라고 말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자녀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훈련 없이는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쉽습니다. 서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자녀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한 뒤 알림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